어제는 참 묘한 하루였어요. 아무렇지 않게 눈을 떴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더라고요. 네, 나이 76. 이젠 하루하루가 덤 같은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저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젊을 땐 남편과 함께 분식집을 했죠. 새벽부터 일어나 김밥 말고 떡볶이, 국물 끓이면서 애들 학비 벌었어요. 큰아들 민수, 둘째 딸 정희, 막내 준호. 그 아이들 뒷바라지 하느라 제 자신은 돌아볼 틈도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니 집안에 저 혼자만 덩그러니 남았더라고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나도 이제 쉬어야지. 여유를 누려야지 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 그게 아니더군요. 식탁에 혼자 앉아 밥 먹는 게 이렇게 서러운 줄 몰랐어요. 명절만 되면 더 심했어요. 예전엔 집안이 꽉 찼는데 이제는 연락도 뜸하고 오겠다고 해놓고 결국 바쁘다며 안 오는 게 다반사예요. 그러다 어느 날 큰아들 민수가 그러더군요. 엄마, 요즘 좋은 실버타운이 있어요. 혼자 계시지 마시고 거기 들어가세요.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많대요. 거기서 친구도 사귀고 즐겁게 지내세요. 그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니, 날 떠밀어내는 건가? 평생 자식 키워놨더니 이젠 귀찮은 짐인가? 섭섭했죠. 근데 민수 말이 이어졌어요. 엄마, 효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거기 계시면 저희도 마음 놓이고 엄마도 편하실 거예요. 효도라는 그 말. 그 말이 제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정말 날 위한 걸까? 아니면 자기들 편하려고 보내려는 걸까?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따라가 봤죠. 실버타운은 정말 화려했어요. 호텔처럼 반짝거리는 로비, 친절해 보이는 직원들, 반갑게 인사하는 입주 어르신들. 솔직히 처음엔 조금 설레기도 했어요. 여기서라면 외롭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새로운 시작일지도 몰라. 그래서 결국 입주를 결심했어요. 짐을 싸고 아이들과 함께 눈물로 이별하고 엄마, 자주 올게요. 민수가 그렇게 말했어요. 처음 며칠은 참 좋았어요. 아침이면 직원이 와서 식사 시간 알려주고, 점심엔 친구들과 밥을 먹고, 오후엔 프로그램 참여하고, 요가도 하고, 노래 교실도 다니고, 원예 수업도 했죠. 처음엔 웃음소리도 들리고, 활기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더군요. 한 달쯤 지나니 이상한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맛있던 밥이 점점 부실해지고, 친절하던 직원들도 표정이 굳어가고, 프로그램은 자꾸 취소되거나 형식적으로 흘러가고, 무엇보다 마음이 서글퍼진 건 자식들이 처음만큼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다 한 달에 한 번. 전화도 점점 줄었어요. 제가 전화라도 걸면 엄마, 바빠요. 다음에 갈게요. 그 말만 되풀이했죠. 어느 날은 용기를 내서 큰아들에게 말했어요. 민수야, 나 그냥 집에 다시 가면 안 되겠니? 근데 돌아온 대답은 엄마,
거기 계시는 게 더 편하잖아요. 우리도 마음 놓이고요. 괜히 나오시면 저희도 힘들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가 나가겠다는데 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못하나? 나는 그냥 노인네니까. 점점 알겠더군요. 실버타운이라는 곳이 사실은 화려한 감옥이라는 걸요. 돈은 꼬박꼬박 내지만 대우는 점점 형편없어지고 불만을 말하면 어르신들 예민하시다 하며 무시당하고 정말 인간답지 못한 대접을 받는 순간도 많았어요. 어느 날 밤엔 옆방 할머니가 심하게 아프셨는데 직원이 한참 뒤에야 달려왔어요. 그 모습에 다들 불안에 떨었죠. 저도 그날 밤 이게 정말 효도일까 생각했어요. 나를 위해서라면서 정작 이렇게 방치되는 게 효도일까? 그때 깨달았어요. 여기선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자식도 제도도 아무도 날 끝까지 지켜주지 않는구나.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래. 자식들 귀찮게 하지 말자. 내 건강은 내가 챙기고 내 존엄은 내가 지키자. 그 결심이 제 인생의 두 번째 시작이었어요. 실버타운 생활 2달째였을 거예요. 그날도 혼자 밥을 먹고 있었죠. 처음엔 함께 먹자고 하던 사람들도 점점 자기들끼리만 모이더라고요. 그냥 말없이 밥만 씹고 있는데 마음속이 휑했어요. 집에서는 그래도 TV 켜놓고 밥이라도 먹었는데 여긴 텅 빈 마음만 남았죠. 옆자리에 앉은 순자 할머니가 조용히 말을 걸어왔어요.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예, 가끔은 너무 외로워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가 우리를 친구로 만들었죠. 순자 할머니도 저랑 비슷했어요. 아들한테 효도라는 말 듣고 끌려왔지만 정작 여긴 불편한 점이 너무 많다고요. 처음엔 천국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말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죠. 어느 날은 운동실에서 일이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랑 가볍게 자전거 타고 있었는데 뒤에 있던 다른 어르신이 불쑥 말하더군요. 아니, 그렇게 느리게 하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우리도 기다리잖아요. 그 말투가 너무 날카로워서 순간 얼어붙었어요. 순자 할머니가 참다 못해 대답했죠. 우리도 돈 내고 쓰는 거예요. 나이 들었다고 눈치만 보고 살아야 합니까?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결국 큰 소리로 싸움이 번졌어요. 직원이 와서 말리긴 했지만 그 후로 다른 어르신들과 눈 마주치기가 더 힘들어졌죠.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내가 왜 여기 와 있나? 내가 원한 게 이런 삶이었나? 스스로 자책했어요. 자식들 덕에 편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불편하고 더 외로운 곳에 갇힌 기분이었어요.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저녁 식사 중 한 할머니가 쓰러졌는데 직원들이 허둥대다 늦게 조치했어요. 결국 병원에 실려갔지만 위독하다더군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날 이후 입주민들 사이에 불신이 퍼졌어요. 우린 돈만 내고 방치되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효도냐, 돈벌이지.
속삭이는 목소리가 복도마다 흘러나왔죠. 저도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여기 상황이 점점 이상하다. 엄마 불안해서 못 살겠다. 근데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어요. 엄마, 괜한 걱정 마세요. 괜찮을 거예요.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 순간 뭔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느낀 불안과 두려움을. 내 아들은 전혀 들어주지 않는구나. 내 목소리는 그냥 잔소리로 들리는구나. 며칠이 지나도 자식들은 오지 않았어요. 생일이라도 명절이라도 바쁘다는 이유로 안 오더군요. 전화라도 하면 엄마, 죄송해요. 다음에 갈게요. 그 말만 반복했어요. 점점 알겠더군요. 아이들에겐 효도란 비싼 시설에 보내드렸으니 할 도리는 다 했다는 거였어요. 내 곁에 있어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돈으로 책임을 대신한 거죠. 그때부터 저는 결심했어요. 그래, 자식한테 매달리지 말자. 이젠 나 스스로를 챙기자. 순자 할머니에게도 털어놨어요. 나 이제 자식들한테 기대 안 하려고. 건강도 내가 챙기고 마음도 내가 챙길 거야. 순자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우리 인생은 우리 거예요. 누구 눈치 보며 살 나이는 지났잖아요. 그날 이후 작은 변화가 시작됐어요. 아침마다 운동장을 혼자 걸었어요. 처음엔 다리가 후들거렸는데 조금씩 몸이 가벼워지더군요. 내 몸을 내가 챙기니 마음도 살아나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순자 할머니와 매일 산책을 하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외로움도 서러움도 분노도 같이 울고 같이 웃었어요. 그게 제겐 큰 힘이 됐어요.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었어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실버타운에 들어온 지 반년이 지나자 문제는 더 이상 감출 수 없을 만큼 커졌어요. 처음엔 맛있던 식사가 점점 부실해지고 프로그램은 자꾸 줄어들었어요. 심지어 직원들의 태도도 달라졌어요. 예전엔 어서 오세요, 어르신 하며 미소를 지었는데 이젠 눈길조차 피하더라고요. 어느 날 밤 복도에서 직원들끼리 대화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됐어요. 이제 몇 달 지났으니 서비스 줄여도 돼. 어차피 계약금 다 받았잖아. 노인네들 기억력도 안 좋으니까 뭐라 해도 몰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쭈뼛 서는 것 같았어요. 우리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구나. 그냥 돈벌이 수단일 뿐이구나. 그날 밤 순자 할머니랑 둘이 방에 앉아 얘기했어요. 순자야, 들었어. 우릴 그냥 돈으로만 보는 거야. 순자 할머니가 한참 침묵하다 말했어요. 은자야, 우리 여기 더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러다 진짜 병나.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서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엄마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여기선 더 못 살겠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거기 계시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저희도 바쁘고 솔직히 엄마 모시고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찢었어요. 아, 결국은 그렇구나. 효도한다는 건 그냥 핑계였구나.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들 편하려고 보낸 거였구나. 민수야, 그게 효도니?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그냥 거기 있으라는 게 효도니?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민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저희도 힘들어요. 솔직히 엄마가 거기 계셔 주셔야 우리도 살아요. 그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내 자식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내가 평생 피땀 흘려 키운 자식이었는데, 이젠 내가 짐이구나.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밤 순자 할머니가 제 방으로 찾아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울지 마요. 우리가 왜 울어야 해요? 아직 살아있는데,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린 우리 삶을 살아야 해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며칠 뒤 막내 준호가 찾아왔어요. 엄마,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죠. 불친절한 직원들, 부실한 서비스, 쓰러진 어르신, 그리고 내 불안까지. 준호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우리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엄마 힘들게 했네요. 하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준호야,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한들 뭐가 달라지겠니?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하는 거야. 너희도 내 인생 살아. 난 이제 내 길을 갈 거야. 그 말에 준호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더 잘할게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와 저는 마음을 모았어요. 그래, 나가자. 여기선 더 못 살아. 우리 인생, 우리 손으로 되찾자. 그렇게 우리는 탈출을 결심했어요. 밤마다 모여 문제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의 무책임, 형편없는 식사, 줄어드는 프로그램, 의료 서비스 부실. 하나도 빠짐없이 적어 내려갔어요. 증거 사진도 찍고 다른 어르신들의 증언도 모았죠. 순자야, 우리 이걸로 당당히 말하자.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 없어. 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 우린 아직 살아있잖아. 우리 인생은 우리 거야. 그날 밤, 제 가슴은 오랜만에 두근거렸어요.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낯선 감정이었죠.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그래,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늦지 않았어. 내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나니까. 드디어 결심의 날이 왔어요. 순자 할머니와 저는 모든 자료를 들고 관리사무소로 향했죠. 손이 덜덜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이제 그만두자. 우리 삶은 우리가 지켜야지. 문을 열고 들어가자 관리자가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맞았어요. 어르신들, 무슨 일이세요? 순자 할머니가 당당히 말했어요. 우리는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겠습니다. 관리자는 처음엔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어르신,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요. 위약금도 크고요. 쉽게 나가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 제가 모아온 자료들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놨죠. 사진, 녹음 파일, 기록들. 직원들의 무책임한 태도, 부실한 서비스, 위험한 상황들까지. 관리자의 얼굴빛이 변했어요. 이건 어디서? 우리가 직접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의 증언도 다 받았어요. 필요하다면 언론에도 알리겠습니다. 관리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결국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궜어요.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우리가 해냈다는 안도감, 그리고 자유를 되찾았다는 벅찬 기쁨이 밀려왔죠. 순자 할머니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가 해냈어, 은자야. 그래, 이제 진짜 우리 인생을 살자. 며칠 뒤 우리는 작은 아파트를 구했어요. 가족들 근처지만 서로 간섭하지 않고 편히 지낼 수 있는 거리였죠. 짐을 풀며 생각했어요. 이제야 진짜 내 집에 돌아온 것 같구나. 순자 할머니와 함께 장도 보고 밥도 해 먹고 산책도 했어요. 늦잠 자고 싶으면 자고 밤에 바람 쐬고 싶으면 나갔어요. 그 자유가 그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드디어 가족들을 초대했어요. 손주들이 뛰어들며 안겼죠.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동안 서운했던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렸죠.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는데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큰아들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한테 좋은 곳이라 생각했는데 결국 우리 편한 길이었네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다, 민수야. 덕분에 좋은 경험을 했다. 그리고 소중한 친구도 얻었지 않니? 순자 할머니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막내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앞으로는 자주 뵐게요. 이제 더 이상 엄마 혼자 외롭게 두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날 밤 모두가 떠난 뒤 창밖별을 보며 생각했어요. 그래, 가족은 여전히 내 삶의 힘이야. 하지만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야. 그 후로 저는 순자 할머니와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복지관에서 강연을 하며 우리의 경험을 다른 어르신들과 나누었죠. 나이 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린 여전히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입니다. 제가 말하자 객석에서 박수가 쏟아졌어요. 강연이 끝난 후 어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우리 경험이 누군가에겐 힘이 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했어요. 이제 저는 확신해요. 나이 들어서 행복하게 사는 법은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는 거예요. 건강도 존엄도 내 손으로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서 살든 서로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는 거죠. 외롭지 않게 존중받으며 나답게. 여러분, 나이 들어도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자식들 때문에 울고 제도 때문에 흔들려도 결국 내 삶은 내가 지켜야 해요. 이제 돌이켜보면
실버타운에서의 시간은 제게 큰 깨달음을 줬어요.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그 속은 허전하고 차가웠어요. 사람답게 사는 건 시설이나 환경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더군요. 처음엔 자식들을 원망했어요. 날 떠민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은 이해해요. 자식들도 자기 삶이 있고 힘든 현실이 있으니까요. 문제는 그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얼마나 들여다보느냐였던 거예요.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게 처음엔 서러웠지만 결국 그게 서로를 지키는 길이었어요. 나도 짐이 되지 않고 자식도 죄책감에 눌리지 않는 길. 그 길이 바로 스스로 건강을 챙기고 내 존엄을 내가 지키는 삶이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해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스스로에게 말하죠. 은자야, 오늘도 내 삶은 내 거야. 그 말이 참 큰 힘이 돼요. 그리고 복지관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우린 다 같은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외롭지 않게 존중받으며 살고 싶은 거예요. 그 단순한 소망이 얼마나 귀한 건지 깨달았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외로우신가요? 혹시 자식들 때문에 마음이 서운한가요? 그렇다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내 삶을 결정하는 건 내 손이에요. 실버타운이든 집이든 어디에 있든 중요한 건 한 가지예요. 내가 나를 존중하는 것. 내가 내 삶을 사랑하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의 시작이에요. 저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식에게 매달리지 않아도 외롭지 않아요. 왜냐면 내 안에 힘이 있고 내 곁에 함께 걸어주는 친구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믿으니까요. 여러분도 꼭 그렇게 사셨으면 해요. 나이 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당당하게 웃으면서 나답게. 그게 우리가 살아온 세월에 대한 최고의 보답 아닐까요? 이제 제 이야기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 들어도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해요. 그리고 그 시작은 자식도 제도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는 아직 내 삶을 바꿀 수 있다. 그 말이 여러분을 앞으로 이끌어 줄 거예요. 여러분,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는 새로운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 나이 들어도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